누군가에겐 평범한 도시락이지만 그녀에겐 고립의 상징이었습니다. 세상과 끊어낸 삶, 그 뒤엔 감춰진 비밀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비밀은 결국 모든 관계를 흔들고 있었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드라마 화려한 날들 속 박영나와 이지환, 그리고 고성희의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.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의 전개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. 도시락만 먹는 것도 진리잖아. 오늘은 내가 밥 사줄게. 지환이 말했습니다. 괜찮아요. 전 도시락이 좋아요. 영나가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. 도시락이 좋아서? 아니면 사람들 피하려고 그런 거야? 지환은 영나의 무심한 듯 차가운 태도 뒤에서 묘한 고립감을 감지했습니다. 친구도 사교 모임도 피하는 영나. 그저 관리라는 이유만으로 일상적인 즐거움조차 거부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. 하지만 지환은 알 수 있었습니다. 영나가 세상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먼저 그녀를 밀어낸 것임을. 며칠 뒤 지환은 영나의 도시락을 치워버리고 한강공원에 작은 피크닉을 준비했습니다. 오늘은 나랑 같이 먹어. 세상에 도시락보다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꼭 보여주고 싶어. 억지스럽지만 진심 어린 그의 태도에 영나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. 돗자리 위엔 간단한 간식과 따뜻한 음료 그리고 갓 사온 길거리 떡볶이가 놓여 있었습니다. 영나는 망설이다가 포크를 들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. 매콤한 떡볶이 맛이 퍼지자 그녀의 입가에서 아주 작은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.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웃음은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을 녹여냈습니다. 지환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영나를 바라보며 질문했습니다. 근데 넌 왜 그렇게 혼자 먹고 혼자 다녀? 친구도 없다 했지? 대체 왜? 잠시 망설이다 영나가 고백했습니다. 친구가 다 떠났거든요. 어릴 때 제 생일 파티에 온 애들이 다 울면서 갔어요. 그날 우리 집 앞에서 어떤 남자가 흉기를 들고 서 있었거든요. 저한테 넌 내 거다라고 하면서. 지환은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. 그저 단순한 스토커가 아니라 영나의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 온 공포의 그림자였던 것이었습니다. 사실 성희는 영나 곁을 맴도는 스토커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. 그는 바로 성희가 젊은 시절 사랑했던 단 한 사람. 그러나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 끝내 광기로 변한 인물이었습니다. 성희는 그 사실을 끝내 숨겼습니다. 딸을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비밀이 영나를 더욱 고립시킨 것이었습니다. 그럼 내가 혼자인 것도 늘 도시락만 먹는 것도 다 그 때문이야? 네. 사람들이랑 가까워지면 그 사람이 또 나타날까봐, 다치게 될까봐. 그제야 지환은 이해했습니다. 영나가 차가움 뒤에 숨어있던 진짜 이유를. 짧은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. 불꽃놀이 아래에서 웃던 순간 멀리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. 렌즈는 두 사람을 향해 있었고 지환이 쫓아갔을 때 남은 건 그림자뿐이었습니다. 따뜻했던 떡볶이의 맛은 사라지고 다시 찾아온 건 차가운 공포였습니다. 성희의 방. 성희는 속삭이듯 누군가와 은밀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. 당신 언제까지 이럴 거야? 내 딸은 당신 거 아니야. 그의 말은 절대 빼앗기지 않아. 지켜주려 했지만 감춘 진실은 결국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. 영나가 귀가하자 성희는 분노하며 경고했습니다. 영나야, 너 요즘 이기사랑 어울려 다닌다지. 내가 누군데 그런 사람하고. 넌 내 딸이야. 고성의 딸이라고.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야지. 오빠? 그런 호칭, 그런 관계 다 끊어버려. 차갑게 내려찍는 모성의 권위. 영나의 짧은 행복은 또다시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짓눌렸습니다. 다음 날 영나는 창백한 얼굴로 차에 올랐습니다. 지환은 곧장 눈치챘습니다. 어제 잠 못 잤지? 영나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. 괜찮아요. 그냥 예전부터 늘 있던 일이에요. 지환은 핸들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. 늘 있던 일이라니. 그게 말이 돼?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아직도 혼자 버틸 생각이야? 영나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. 이제 오빠라고 안 할래요. 그냥 기사님이라고 부를게요. 왜? 내가 뭐 잘못했어? 오빠라고 부르는 거 불편해요. 질문도 많고 그냥 기사님일 때가 편했어요. 저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. 그냥 그 자리만 지켜주면 돼요. 앞으로는 스케줄대로만 움직여주세요. 다시 기사님으로 돌아간 호칭. 가까워졌다 믿었던 거리는 멀어지고 지환은 절규하듯 말했습니다.
내가 웃을 때 그게 진짜 너잖아. 왜 도망쳐? 왜 엄마 말에만 묶여 있어? 영나가 말했습니다. 난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. 친구도 인생도 다 엄마가 정해줬어요. 지완이 단호히 말했습니다. 아니야.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 돼. 내 인생은 내 거야. 도시락 말고 내가 원하는 걸 먹어도 된다고. 도대체 넌 왜 그렇게 스스로를 가두는 거야? 지완의 가슴에 싸늘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. 한 걸음 다가가면 두 걸음 물러서는 영나. 지완은 이제 알았습니다. 그녀를 붙잡고 있는 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삶 전체를 뒤흔드는 그림자였습니다. 지완과 영나 사이의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. 기사님이라는 차가운 호칭이 다시 입에 오르내릴 때마다 지완의 마음은 더 깊이 멍이 들었습니다. 지완은 담담히 물었습니다. 정말 그게 내 진심이야? 나한테 기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편하다는 그 말 정말이냐? 영나는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네. 전 익숙한 게 좋아요. 새로운 관계, 새로운 감정 저한텐 다 위험해요. 지완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. 위험하다니 내 곁에 내가 있잖아. 내가 너 지켜주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건데? 영나는 결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그 사람은 포기 안 해요. 내가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결국 나타나요. 오빠 같은 사람까지 위험해질까봐 차라리 멀리하는 게 나아요. 지완은 그제야 그녀의 두려움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. 그러나 이해와 답답함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. 그녀를 구해주고 싶은데 그녀는 구해질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. 그날 밤 성희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. 손끝으로 화장을 지우며 지난밤 영나에게 했던 말을 되뇌었습니다. 넌 내 딸, 고성의 딸이야. 성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. 그 말 속엔 지키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놓칠까 두려운 집착이 섞여 있었습니다.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. 번호조차 뜨지 않는 발신자. 성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. 당신 또 전화했군요.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왜 자꾸 막아? 그 애는 내 거야. 처음부터 내 거였다고. 성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. 당신 때문에 내 딸이 평생을 도망치며 살고 있어. 그만두지 않으면 내가 직접 끝내버릴 거야. 그러나 그 목소리는 섬뜩하게 웃어넘겼습니다. 끝낼 수 있다면 해봐. 하지만 내 딸은 이미 알고 있어. 아무리 숨겨도 피할 수 없다는 걸. 성희의 손끝이 떨렸습니다. 그녀가 숨기려 했던 진실은 이미 조금씩 틈새로 스며나오고 있었습니다. 며칠 후 영나는 다시 도시락을 싸서 차에 올랐습니다. 그녀는 지완을 보지 않은 듯 조용히 가방을 열어 젓가락을 꺼냈습니다. 지완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. 또 도시락이네.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냐? 영나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. 지난번 잠깐의 웃음은 그냥 실수였어요. 그 순간만이라도 현실을 잊고 싶었을 뿐이에요. 지완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. 내가 웃었을 때 그게 진짜 너였어. 난 그 얼굴을 다시 보고 싶어. 영나는 잠시 흔들렸지만 금세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. 그 얼굴은 잠깐이면 돼요. 오래 있으면 결국 다 사라지니까. 영나는 젓가락을 멈추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. 기대도 소망도 관계도 갖게 되면 빼앗기니까. 차라리 아무것도 안 가지는 게 편해요. 지완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. 그녀의 절망은 마치 오래된 감옥 같았습니다. 그는 다시 단호히 말했습니다. 그럼 내가 그 감옥 문을 부숴줄게. 너 혼자선 못 나가도 내가 옆에 있으면 나갈 수 있어. 그러나 영나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. 아니요. 그 문을 열면 먼저 들어오는 건 오빠가 아니라 그 사람이에요. 그 같은 시각 멀리서 지완과 영나를 노려보는 눈빛이 있었습니다. 검은 코트 차림의 남자가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가 곧 건물 뒤로 사라졌습니다. 그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. 사진 속에는 어린 영나가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. 남자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천천히 문질렀습니다. 내 거야, 넌 언제나 내 거야. 짧은 고요가 흐르고 영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.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? 지완은 핸들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. 그건 내가 정하는 거야. 이제는 내 인생이잖아. 그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빛을 따라가야 돼. 그러나 영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.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공포에 갇혀 있었고
지완의 말은 아직 그녀의 마음에 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이 너무 많았습니다. 영나가 스스로의 두려움을 끊어내지 않는 한, 그리고 성희가 감춘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, 이 관계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그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더 깊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. 다행인 것은 그 매듭을 풀어낼 열쇠가 지완의 손 안에 쥐어져 있다는 것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?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지완이 어떻게 얽힌 매듭들을 풀어갈지 여러분의 상상력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